네,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의원입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정 기자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정말 잘 지냈죠. 근데 너무 요즘 춥잖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추위도 잊은 채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커서 이 추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려왔지 뭡니까? 네, 저도 생활법률 촬영날이 오면 너무 기대가 돼서 전날 밤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낙태,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이번 주 주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얼마 전 1차 공판이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 사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7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서울의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모 씨를 때려 쓰러뜨리고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목이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황 씨는 남자친구에게 머리 등 신체 여러 차례를 맞고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이 사건 정말 충격적으로 네.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사랑만 주어도 모자를 연인 사이에 폭력과 심지어 살인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데이트 폭력, 정의가 무엇인가요? 네, 데이트 폭력이란 이전 또는 현재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해 및 폭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파트너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갖고자 하거나 폭력 및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힘을 행사하여 상대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애착이나 불안 또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함께 촉발시키기 때문에 폭력의 굴레를 지속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경우를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변호사님, 이러한 데이트 폭력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은 특징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폭력입니다. 욕설이나 소리 지르기 등 언어적 폭력이나 비난 또는 무시하기 등의 비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모든 양상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 신체적 폭력입니다. 네. 상대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밀치고 때리고 발로 차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등 언어적 폭력과 상대방의 소유를 만지거나 부수고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닫는 행동 같은 일들이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특히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의 그 위험이나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성적 폭력입니다.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싫다라는 말을 수용하지 않고 성적 응락을 받아내기 위해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강요하는 행동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혹시 변호사님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사귀는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남자친구가 뭐 애인이 이렇게 좀 관계를 원한다든지 강압적인 행동이 들어가더라도 강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면 강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귀는 사이더라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에 법률론을 가진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합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건 다음에 또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머릿속에 쏙쏙 박힙니다. 이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그리고 또 성적으로 강요하거나 좀 비슷한 그런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또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상대를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번 사건은 공개된 CCTV만 보면 단순히 신체적 폭력 행위만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CCTV에 찍히기 이전에 네. 이 둘은 이미 말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신체적 폭력 외에도 다른 폭력들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밀치거나 맞는 그런 신체적 폭력 등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 언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등도 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비슷한 사건의 유형들이 제 주변에서도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이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4,481건, 네. 5년 사이에 2배나 급증했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은 네.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폭언이나 협박으로 시작한 데이트 폭력은 폭행이나 성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트 폭력이란 단순히 사랑 싸움이 아닌 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요.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 이유 혹은 배경 등이 무엇일까요? 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그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라서 네.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은연중 네. 보고 배운 결과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죠. 네. 학습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네. 나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을 삼는 반면 네. 아무런 가치 판단이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폭력 행위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되어 네. 부모의 폭력 행위를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네. 아동기의 학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 맞고 자란 경우에 네. 성인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네. 정서 조절 장애라는 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스스로 분노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네.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그 폭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 도움이나 네. 심리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에 의한 무분별한 폭행 행위의 노출에 따른 모방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범죄자들이 내가 예전에 학대당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런 외에도 또 이런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아까 정서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은 이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즘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 종종 흥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도 크게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데이트 폭력 예방책은 있을까요? 네. 일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네. 절대로 참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네. 100m 이내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친구라면 미련 두지 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제 남자친구는 평소에는 착해요. 나한테 엄청 잘해줘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래요. 술이 웬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술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연인 관계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하던 분들이 결혼하면 개과천선하느냐? 네.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 벌을 못 고칩니다. 혹시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례를 접하셨을 때 네. 진짜 이 멘트대로 진짜 많이 안 바뀌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던가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케이스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으신 남편분이 네. 본인의 의지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술만 먹으면 애들을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버릇처럼. 네. 아. 통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심리치료 받고 하셨는데도 네. 개선이 안 돼서 또 때리고 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인 관계였다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시다가 맞아. 네. 결혼하고 나서도 그 폭언과 폭행을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네. 그제서야 이혼하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까지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열흘에 한 명씩은 살해가 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데이트 폭력은요, 이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단순 사랑 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변호사 윤경숙 변호사님께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을 보셔서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이나 지인 중에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슬기롭고 유익한 방송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슬기롭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의 정혜연,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